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와의 대화입니다. 오늘도 심도 깊은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봉입니다. 굉장히 플랫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정말 하루에 1%, 2%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저는 폭풍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란색이 볼린저 밴드 좁아진 거를 나타내고요. 이 빨간색은 이평선이 모여있는 걸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평선 모이고 볼린저 밴드 모이고 좁아지면 이 다음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봉으로 본다면요. 개돼지 기법님의 뷰를 조금 빌리자면 이렇게 반등 쭉 가다가 저항선 맞고 다시 저항선 맞고 이렇게 지금 비비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간다. 1번 시나리오 가장 좋죠. 그리고 2번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렸다가 간다. 이럴 경우 저는 여기서 추매를 받아볼 것입니다. 3번 그냥 쭉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손절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주의할 점은 여기에 피레침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K를 뚫는다고 해도 바로 칼손절하는 건 아니고 지켜보면서 말아 올리는지 보고 할 겁니다. 요즘 메타가 뭔가 마켓 메이커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저항선을 그려놓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비껴나가다 올려요. 그럼 여기다 다 털어버리는 거죠. 저는 MM에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요. 이 라인 보이시나요? 43K. 이 라인 위에서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꺾였다, 힘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관점 유지입니다. 이더리움이 요즘 좀 힘이 좋았죠. 그냥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겁니다. 사실 이럴 때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반등도 느렸고 덜 갔는데 최근 들어서 좀 간 거예요. 평균 내보면 비트나 이더나 똑같죠, 관계. 그래서 제가 전에 좀 표현을 했죠. 이더는 조금 느린 친구다. 저희 향후 매매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RSI가 뜨기 때문에 이걸 또 해소시킬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다시 요쯤에서 팔고 다시 매수를 받을 건데 이때는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을 5대5로 가져갈 거예요. 지금은 7대3인데요. 5대5로 가져가는 이유는 길게 보면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7대3을 가져간 이유는 이때 좀 무섭더라고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더 큰데 만약 여기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렸고요. 그렇지만 진정한 강세장을 만난다면 이더리움의 힘이 훨씬 더 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시총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어서 그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강세장 때 어느 정도 올랐나? 한 600% 정도 올랐죠?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네, 이더리움은 15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여전히 홀딩입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요즘 솔라나 계속 내리고요. 세이도 내리고 스택스 그냥 횡보입니다. 피스 내리고 인젝티브가 오늘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는데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횡보입니다. 얘도 최종적으로는. 제 바이비트 계좌를 이제 볼게요. 인젝이 오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4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잘 회복을 했습니다. 얘는 선물 계좌 5배를 쳐놨는데요. 음의봉리가 안 먹는 그런 한물의 장점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산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마음이 쫄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잘 오르고 있고요. 어느새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추월했네요. 스택스 이거야 얘는 솔라나는 마이너스 30%처럼 보이지만 그냥 3%만 더 오르면 본전 옵니다. 네, 얘도 홀딩이고요. 피스 네, 그냥 얘네도 다 홀딩입니다. 굳이 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인데 선물이라서 얘가 좀 변동이 더 크게 보일 뿐이고요. 저는 선물을 할 때 어떤 손절 라인을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저한테 어떤 개념이냐,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인데 그거를 좀 개수를 늘려서 하는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현물 차곡차곡 적립식 하듯이 얘도 선물도 저는 그냥 적립식으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선물은 펀비가 나가잖아요. 현물은 음의 복리가 나갑니다. 이렇게 횡보장일 때는 전 차라리 펀비 내면서 음의 복리 안 먹겠다. 펀비 내면서 돈을 조금 더 크게 쓰겠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젝티브는 1, 2, 3, 4, 5. 그 다음에 반등. 저는 이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딱 이 폴링 웨지에 맞는 패턴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오늘 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는 나스닥에는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있죠. QQQ가 있고 이거는 나스닥 전체의 지수를 모으는 거고요. 이 나스닥 안에는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도 있는데 아이온큐 보세요, 여러분. 아이온큐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 QQQ에 해당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기업들에 해당하는 것이 알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이 잘 오르면 엄청나게 오르는데 리스크도 큽니다. QQQ는 꾸준히 오르고 리스크도 좀 더 적지만 개별 주식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딱 지금의 비트코인이죠. 제 생각에는 결국 돈을 버는 게 알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내 거만 안 가면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면은 4848을 반복하다가 가진 돈을 까먹습니다. 수수료만 많이 날리고.
그런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현물로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이 움직여봤자 10%, 2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이 쫄리는 비율일까?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음의 복리로 깔릴 일도 없고. 그리고 얘네는 굉장히 몇 번의 하락 빼고는 다 얘네가 자산시장의 1등이었잖아요. 보장된 우상향이 진정한 보장된 우상향이 비트코인인데요. 조금 느리더라도 큰 돈을 굴리면 굉장히 얻는 것이 크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결론. 큰 돈을 굴린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을 하자. 큰 돈. 저는 한 20억 정도 되면은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현물의 비중을 한 9로 가져가고 나머지 1로 해서 뭐 선물이나 알트 이런 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결론 1번이 이거고요. 만약에 내가 20억이 있는데 비트코인 한 시즌에 뭐 20%만 올랐다. 그래도 1년에 4억이잖아요, 4억. 엄청나죠. 그리고 결론 2번. 비트코인은 일종의 QQQ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에 비해서 안전하면서 우상향도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3번. 비트코인을 최종적으로는 모으자. 네, 가장 느린 투자가 가장 빠른 투자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차트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